이제 신규 시즌이 시작된 지 2주 정도가 지났고 어느 정도 메타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꿈세계를 보시게 되면 현재 2주 정도 흘러간 시점에서 대부분의 진도가 노말2 끄트머리나 하드1까지 오셨을 거예요. 이 사이에 많이 있으시는데 이제 저번 시즌을 기준으로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다들 무한 모드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2주가 더 흐른다고 해도 에픽 1에서 에픽 2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동사냥 스테이지에 대한 어떤 보상의 상한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경험치량이 정해져 있고요. 이제 무한 모드까지 가려면 약 한 달 반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반 구간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초반이 한 달 반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세트 주문석이 나왔을 때를 후반부로 이렇게 좀 나눴는데, 세트 주문석이 나왔을 때 또 캐릭터들이 변화를 많이 하는 게 있어서 무한 모드 들어갔을 때를 중반, 세트 주문석이 나왔을 때를 후반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시즌 4달 동안에 이렇게 초반과 후반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고, 여기서 이제 초반에 쓰는 캐릭터라서 어느 정도 버리고 가도 된다,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D에 25강을 시켜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AD뿐만 아니라 크루거라든지 프라벨, 그리고 4달 동안 연습생으로 있다가 이제 데뷔를 한 신바트까지도 현재는 초반 구간에 굉장히 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사냥 스테이지의 제약을 둠에 따라서 캐릭터의 좀 다양성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예전처럼 이제 메이만 뽑으면 끝난다, 어떠한 캐릭터만 뽑으면 끝난다 같은 맞는 캐릭터가 현재는 소니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덱을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당장에 잘 쓸 수 있는 캐릭을 바로바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신 악마를 지금 많이 모으고 계시는데 다음 반신 악마를 보고 재화를 모은다든지 이런 건 이제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재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캐릭터를 안 뽑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바로바로 뽑아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메타가 바뀐 데에는 꿈세계 보스가 달라진 것도 크게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스타나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종족 간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맵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유닛들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족에게 조금 유리하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재 꿈세계에서도 보스들이 좀 바뀜에 따라서 이루시카 같은 경우에는 물리피해 캐릭터가 좀 보정을 받는 게 있고, 탈리사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캐릭터 위주로 좀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포터를 제외하면 딜러들은 여러 가지 좀 바꿔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게임들을 보면 뭐 전기 속성이 여기에 들어가고 불 속성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속성이 바꿔져서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는 그런 속성이 없어서 그냥 딜이 센 캐릭터가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맵을 바꾸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성장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캐릭터 조합이라든지 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쓰였던 캐릭터들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재밌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캐릭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졌고요. 이 캐릭터가 여기에 쓰일지 안 쓰일지, 혹은 몇 군데에 쓰일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해졌고, 반신 악마를 어떤 거를 뽑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하고 있으셨던 유저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화를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신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신 악마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뭐 플루스터를 먼저 뽑아야 되냐, 카투투카를 먼저 뽑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신규 서버에서 무과금으로 한 달 정도 좀 키우다 보니까 플루스터랑 카투투카 두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걸 먼저 뽑고 가느냐 이런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두 가지 다 신화 플러스로 뽑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플루스터를 뽑고 쌍둥이로 가실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사실상 받쳐주는 캐릭터가 메이나 AD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꿈세계 경쟁에서는 많이 처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플루스터를 먼저 뽑고 이렇게 카투투카를 패스하고 가는 건 무과금 유저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게 카투투카의 존재가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딜러 폭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카투투카를 뽑았을 때 나오는 그런 디버프라든지 버프 효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카투투카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신규 유저분들은 꿈세계 등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투투카를 먼저 뽑은 유저가 플루스터를 먼저 뽑은 유저보다 꿈세계 등수는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플루스터 같은 경우에는 꿈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쓰이고 있고요. 아레나에서도 적절히 잘 쓸 수가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약간 범용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의 차이만 있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둘 다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세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쓸 수 있다면 그 캐릭터를 바로바로 활용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지금은 AD를 25강 시켜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쓰고 지금 당장 잘 쓸 수 있는 캐릭터들을 적절히 쓰는 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라곤과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파라곤이 이제 PVP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PVP에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 위주로 진급을 시켜주는 게 좋긴 한데,
어차피 캐릭터가 많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소원 목록에 올려두고 많이들 뽑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비페리안이 잘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파라곤 작업 자체가 이제 PVP를 어느 정도 노리는 것도 있지만 올 챔프를 가는 거는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아서 이제 챔플 캐릭터도 어느 정도 갖춰졌겠다. 오픈 초반부터 하신 분들은 무과금 유저분들이라고 해도 파라곤을 어느 정도 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더 캐릭터 풀을 넓히고 싶어도 이제 메인 캐릭터들은 다 챔프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요. 다음 달 중반부터는 이제 SSR 캐릭터가 랜덤하게 일주일마다 하나씩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모으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패스권 정도로 과금하시는 분들도 이번 시즌이 끝나게 되면 파라곤 2를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셨거나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드실 건데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금이 낮은 유저가 이거를 어느 정도 시작을 하려면 좀 포기해야 되는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를 포기하느냐, 어느 선까지 내려와서 그 캐릭터를 포기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라이카라든지 미라엘 이런 캐릭터들은 좀 쓸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라이카라든지 미라엘 이런 것들은 저번 시즌 황폐에서도 쓰기도 했죠. 근데 이제 또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없어도 좀 점수를 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고 갈 것인지 이거를 좀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또 유용하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선을 정확히 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카프라라든지 워커까지는 좀 버려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들은 루몬트도 그렇고요. 이런 캐릭터들까지는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챔피언 플러스에서 스킬 하나가 추가되는 버프를 받았음에도 미라일과 함께 버프를 같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곤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이번 시즌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완성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수급도 빨라졌고 시즌 상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예전과는 속도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메이와 쌍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 얼마나 잘 쓰이느냐 이런 걸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메이가 현재는 꿈세계에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쓰이는 곳이 PVP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무 강화를 얘를 25강을 주는 게 맞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캐릭터 풀이 넓지 않는 이상 메이를 빼고 PVP를 일반적으로 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무 강화를 10강으로 가지고 있으면 PVP에서 좀 활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어느 정도 써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25강까지 안 올리더라도 이제 15강까지는 올려주고 20강까지는 어느 정도 빨강의 여유가 있어서 25강은 아니더라도 20강은 시켜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이가 어느 정도 딜도 딜이지만 탱킹력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선박 먼저 맞고 어그로를 좀 바깥쪽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서 탱킹력도 어느 정도 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강화를 20강 밑으로 바로 뺀다는 게 너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방덱을 구성할 때 현실적으로 10강짜리 메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부터 칩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3명 고를 때 메이 25강으로 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메이 10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당연히 치겠죠. 그래서 공격받을 확률이 높고 털릴 확률도 그만큼 높아요. 그래서 메이가 꿈세계에선 자리를 좀 내주긴 했지만 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시즌에도 솔직히 좀 해먹으면 너무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거의 6개월 가까이를 해먹었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많이 해먹었고 이제 메이 같은 경우에는 PVP에서 현재는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안 나가고 은퇴를 하게 되면 제자들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이도 이제 타시와 함께 신규 유저의 발판이 되는 그런 캐릭터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신규 유저는 메이가 신화 플러스를 달고 있는지에 따라서 꿈세계 점수라든지 아니면 아레나 등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쓰시는 분들은 PVP에서 잘 쓸 수 있고 신규 유저분들은 내가 성장할 때까지 또 발판 캐릭터를 잘 쓸 수 있어서 꿈세계에서 빠지긴 했지만 역할 자체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무강화 10강은 당연히 필수로 해줘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20강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메이와 함께 쌍둥이 같은 경우는 챔피언 플러스에서 100%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진급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 쓰이는 캐릭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화 플러스만 되어 있어도 이제 전체적으로 공명 레벨이 많이 올라오기도 해서 굉장히 쓰임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꿈세계 100위권에서 50위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맞는 캐릭터 풀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썼을 때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쌍둥이를 썼을 때 약 2곳에서 3곳 정도에서 신화 플러스 쌍둥이로 고점을 낼 수가 있기도 하고요. 스테이지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스테이지를 요즘에 상한선까지 미는 게 좀 힘든데 여기서 이제 재도전 해야 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챔피언 플러스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화 플러스에서 뽑을 수 있으면 한번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 플러스까지 뽑을 수 있는 재화를 모았다가 이렇게 건너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캐릭터들이 쭉 깔려있지 않은 분들은 쌍둥이를 바로 가는 게 좋지 않은데 어느 정도 소니아라든지 카투투카, 플루스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신화 플러스부터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바뀌어진 메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 이제 한국 서버도 이틀 뒤에 신규 캐릭터 발리카가 나오고 이러면 또 꿈세계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메타가 또 변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전무강화를 한다든지 진급을 시킨다든지 적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꿈세계에서 발리카가 또 잘 쓰인다고 하니까 신규 캐릭터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